안녕하세요. 청소하는 낙입니다. 오늘은 전기청소 견적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초보 때 견적을 잘못 내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랑 또 그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청사모 단톡방에서 여러 글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 분이 전기청소 견적을 잘못 봐가지고 이제 청소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그 청소를 맡긴 거래처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해서 지금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글을 보고 저의 예전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지금은 청소업 사업자 된 지 딱 2년 됐는데, 제가 청소 사업자 된 지 4개월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청소 동호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청소업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카페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개 소개권이 올라오거든요. 거래처를 사고 파는 개념으로 그런 건들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기 청소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소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은 안 해서, 그때도 이제 동호회에 올라온 소개권을 보고 연락을 해서 맡게 된 거래처가 있었는데, 거기는 좀 금액이 컸어요. 주 7일이고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곳이고, 수영장이었는데, 그래서 뭐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복도, 뭐 계단, 뭐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견적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제가 4개월 됐을 때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이 시작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청소도 하고, 막 일당 사람 불러가지고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가 밤 11시부터 청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수영 강습이 늦게 끝나서 밤 11시 이후에 시작을 할 수 있고, 아침 5시 반까지 청소를 끝내줬어야 돼요. 아무튼 청소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해보다가,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 단축을 하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사장님이 와서 현장을 봐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미리 거래처에 얘기는 했죠. 뭐 사정이 이만저만 해서 제가 청소를 방법을 조금 더 선배한테 배우려고, 배운다? 좀 수정하려고, 같이 좀 보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협의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도움도 받았는데 청소 시간에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 텀이 되게 짧으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밤에 막 한 저녁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청소 막 시작하고, 아침 막 7시에 끝나고 낮에 자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 그때 막 맨날 일당 쓰고 막 돈을 많이 까먹고 막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이건 장기적으로 내 몸도 그렇고 내가 지금 아직 이거를 할 레벨이 아니다, 이걸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거기 수영장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해서 못하겠다. 물론 처음에는 견적을 올려보려고도 했어요. 당연히 그것도 싫어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 죄송한데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제가 좀 제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 처음에 어쨌든 제가 하기로 해놓고 와서 이렇게 좀 금방 그만두게 돼서 죄송하다, 근데 최대한 사람 구하실 때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돈이 막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렸나?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러다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수영장 사장님이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주기가 싫다,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행인 게 그 저한테 청소를 소개해 주신, 그 거래처를 소개해 주신 분이 거기 수영장 건물을 준공 청소를 했던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 청소한 업체가 지역이 멀어서 전기 청소 못하니까 동호회에 소개권을 올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의 금액이 커서 그냥 제가 그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고 냉큼 가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 준공 청소했던 중간에 다리를 놔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그냥 자기 소개비를 얼마로 받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제하고 원래 받기로 했던 견적 금액에서 얼마를 빼줘라, 그래야 이제 좀 그게 깔끔하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기로 했던 돈에서 일부는 안 받고 일부 빼고 이제 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 입장에서 진짜 그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을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고, 맨날 청소 끝나면 막 사진이랑 같이 그 수영장에 보고하고 막 그랬었는데, 돌아보면은 좀 이제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수영장이 오픈을 해가지고 막 무슨 그 수영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셔틀버스부터 해서 거기에 나름 컸어가지고 직원들이랑 막 뭐 수강생이랑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제일 신경 안 쓰고 싶은 청소에서 막 뭐 견적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뭐 범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또 누가 와가지고 청소 방법을 봐준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짜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때 뭐 되게 죄송했었고, 아무튼 돌아보면 저의 카파가 안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 데를 맡아서 들어갔다, 견적을 잘못 봤다는 것도 맞지만 제가 할 줄 모르는 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청소를 들어가서 좀 그 거래처한테 피해를 줬다, 이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샤워실에 특히 여자 샤워실에는 그 밑에 배수구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매일 청소를 해도 매일 머리카락이랑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 그 기름 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맨날 쌓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거기가 구배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바닥에 높낮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막 맨날 고여 있고 이랬어요. 그거는 이제 또 뭐 공사 책임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막 화장실 10개 넘고 샤워실, 탈의실, 뭐 계단, 복도, 5층짜리를 다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그냥 잘못 들어간 거죠. 어떻게 제가 또 선정이 돼가지고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은 제가 했는데 아무튼 그때 마음이 엄청 힘들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지금은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견적을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저처럼 무턱대고 그 업종을 청소해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는데 무턱대고 견적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이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뭐 당근에서 청소 알바를 해본다든지, 당근에도 뭐 많이 올라오거든요. 학원 청소, 뭐 식당 청소, 사무실 청소 많이 올라와요. 뭐 돈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청소를 해보든 아니면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해보든, 그렇게 일을 해보면 대충 청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디를 해줘야 되고 얼마 정도를 고객이 원하고 그런 게 조금씩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접 내가 내 오더를 견적 보러 갔을 때 조금 더 나도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고 서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잘 모르면 경험자를 데려가라. 제가 아까 뭐 수영장 청소에서 하다가 방법을 잘 몰라서 아는 사장님 불러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다 했잖아요. 청소 방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을 처음에 견적 볼 때 같이 갔으면 견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낼 수 있고 청소 방법에 대해서도 고객한테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면 잘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기 청소는 지금은 어느 정도 견적은 보지만 그 뭐 준공 청소나 제가 모르는 분야의 견적이 어떻게 들어오면 그냥 안 할 때도 많지만 어쩔 때는 이제 그 준공 청소만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견적을 좀 저 경험이 없어서 한번 봐달라. 그리고 뭐 성사 되면은 사장님이 메인으로 현장을 잡고 뭐 사장님한테 얼마를 더 챙겨드리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 청소에서도 내가 모르는 업종을 청소하러 갈 때 그 경험자를 데려가가지고 좀 도움을 구해가지고 뭐 커피를 한 잔 사드릴 수도 있고 밥을 사드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견적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기 청소 그렇게 금액 크고 그런 규모 큰 건에서는 또 계약서를 쓰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이 돈도 안전하게 오고 갔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청소업체 입장에서 계약서를 써서 별 탈이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계약서를 쓰면 금액이랑 범위랑 이런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게 당연히 내가 베테랑이면 문제가 없겠죠. 내가 경험도 많고 해서 충분히 다 알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청소 범위랑 금액이랑 다 확정해버리면은 나중에 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또 내가 무조건 전문가처럼 보여야 된다, 내가 다 할 줄 알고 나 잘한다 라고 말을 해야, 내가 자신 있는 것처럼 해야 견적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차라리 뭐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고 어떤 청소 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뭐 정해서 하는 경우가 다 일반적이지만 막 범위가 엄청 크고 아직 변수가 많게 느껴지는 현장에서는 그거를 거래처 사장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좀 하면서 맞춰갔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서명하지 않더라도 좀 하면서 조율을 해보자. 뭐 더 해달라는 거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저도 이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규모가 큰 건에서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조율했던 거래처도 있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 할 줄 안다, 잘한다, 완벽하다 보다는 미흡할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서로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견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초보들은 견적 볼 때 너무 전문가처럼 굴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장님한테 도움도 얻고, 뭐 잘 모르면은 그 청사모 단톡방에라도 들어와서 거기에 사장님들한테 잘 부탁이라도 해서 견적도 한번 봐달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아는 사장님도 늘려나가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